명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연학이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이 변화하는 이것을 따지고 크게 뭐 제가 뭐 우주라 이야기하고 자연이라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가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이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제 이걸 서로 하늘에서 태양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 하늘의 우주의 공간에서 기운이 천수상하여 됩니다. 지수형 한다는 거거든요. 한자를 써야 되겠네. 이 도사 앞에 여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래, 맞죠? 천수상하고, 지수. 지수형. 요게, 자연의 변화하는 것을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죠? 천, 하늘, 땅. 그 사이에 우리 천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잖아. 그래, 하늘의 기운이, 그죠? 하늘의 기운이 땅에 주니까, 그래, 땅에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 영향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자, 모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비근한 예로 꽃나무를 하나를 보면 꽃나무가 태양이 없이 깜깜하면 꽃이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자연의 하늘의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주의 기운이잖아. 그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은 밤만 깜깜하게 태양이 없는 밤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낮에 일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죽어 있는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분명히 밤이 있으니까 밤은 쉬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쉬어가면서 일해라. 이런 거잖아요. 눈 감고 푹 쉬어라. 그래야 또 일을 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고 나니까 또 태양이 또 오르고. 그죠? 태양이 누가 일부러 끌어당겨갖고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누가 끄잡 땡겨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대로 그려되더라는 거죠. 지대로. 그래, 자연. 자연이 뭡니까? 자연. 이래죠. 이래죠. 이래 들어가나? 자연, 선생님 맞습니까? 자연. 지대로 그렇다는 거거든요. 인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의에 같고 요래 같고. 그래서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읽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명리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가치로 컨설팅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원리 속에서 이 자연은 진짜 핵심적인 거, 명리학의 핵심적인 게 생명체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자연의 생명체가 하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씨앗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씨앗이라고 가정하면 이 씨앗이 겉은 딱딱하게 돼 있어 대개가 그죠? 말랑말랑한 씨앗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죠. 딱딱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이게 사기 펴고 나와 봐야 나중에 열매를 맺어 봐야 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은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 생명체가 나서 자라고 어떤 하나의 죽음에 다시 이르기까지, 그죠?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런 과정이거든요. 계속 변화한다 이거거든요. 계속 변화한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육안으로 보여질 때 나무로 비교하겠습니다. 계속 자라나가죠.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
계속 자라기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 자라서 뭐 서장훈보다 키 크겠죠. 그 보니까 어느 점에서는 멈춰진다는 거죠. 이게 왜 멈췄겠습니까? 우주의 자연의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 자연이 지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때는 자랄 때는 어땠어요? 이 땅 속에 있는 이 물기가 보면은 위로 사사사사 올라가면서 계속 막 번져나가다가, 그죠? 어느 시점에 되니까 막 꽃도 피우고, 그러다가 딱 그만 자라고, 꽃이 떨어지면서 어때요? 나무 이파리가 단풍이 들죠. 단풍이 든다는 건 뭡니까? 물기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뿌리로. 누가 그랬습니까? 지대로. 그래서 자연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열매도 맺히고, 그죠? 열매가 떨어지고, 다시 이것들이 씨앗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러잖아요. 씨앗으로 와서 태어나서 자라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인생 잘못 삶아 쭉대기로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뿌리도 못 내리고 일찍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한참 막 자라다가 계속 자라기만 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 자라가 결과까지 잘 보고 풍성한 결과 자식들 다 놓고 좋은 알찬 열매까지 다 맺고 하고 내 인생 그대로 다 하고 자연으로 가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죠. 자연으로 돌아간 시기가 이 한평생이야. 우리 사람들을 보면 이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체가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1년짜리도, 우리 강아지, 제 강아지 참 좋아합니다만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이, 가들은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 100세 시대 하니까 가들 지 나름대로 그게 100세야. 그죠? 그 짧지만은 이러한 사이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하는 이 속에서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래 보니까 아까 이 씨앗을 깨고 나오려고 하니 누가 깨줘야 됩니까? 지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연이 지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야 될까요? 여기 딱딱한 걸 갖다가 좀 말랑하게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그죠?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서 여기 이제 깨고 나옵니다. 발화하죠. 나옵니다. 그 나오는 요 과정에서도 지금 다른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생명체가 요 발화하기 위해서는, 이 두꺼운 걸 그거 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계란 속에 있을 때 외부의 온도, 엄마가 그렇지, 닭의 엄마지, 그 암탉이 이래 하잖아요. 보통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자라서 나오게 되듯이 야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 분명히 필요한 온도가 있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야생에 막 놔뒀을 때 다르죠, 환경이. 그래서 나오면 이제 이 새싹으로서 돋아나게 계속 자라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생명체가. 그래서 나무를 볼 때는 밑에서 뿌리에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무는 자라려고 하면 태양의 기운이 없으면 못 자랍니다. 나무의 자라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밀림이나 숲 속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방향 잃으려면 남쪽으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남쪽을 찾기에는 어떻게 찾는 방법이,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쪽, 그게 태양이 있는 쪽이거든. 그쪽으로 보고 찾아가라 합니다. 그게 자연에서 준 지식이거든, 지혜죠. 그래, 그와 보듯이
이 나무 생명체는 결국은 태양이라 하는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요? 물은 뿌리는 튼튼한데 야가 자라지는 못하네. 그러면 또 어떨까? 태양이 계속 장기간 없으면 물에 의해서 썩습니다. 지는 여기서 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어떤 조건이 환경이 잘 맞았어. 환경이 잘 맞아갖고 야들이 계속 성장합니다. 가지도 뻗어나가고 계속 성장을 잘 합니다. 색깔도 파릇하게 잘 성장하죠. 그런데 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에 너무 태양만 많아갖고 이게 너무 물기가 없어. 가물었어. 가무니까 어떻게 될까? 땅이 적적 갈라지잖아, 논밭이. 이래 되면 이 나무는 또 어떨까요? 이 생명체는. 너무 뜨겁잖아. 물은 없어. 갈증 나겠죠. 그럼 어떨까요? 바짝 말라 타들어갑니다. 원래 저 송이가 상당히 귀하답니다. 그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원래. 비가 너무 많이. 그 자연이 비가 많으니까 생명체가 그래 되는 거예요. 또 태양이 많으면 또 어떨까요? 반대로. 가들이 녹아버립니다. 그 생명체 그렇게 자연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 천지에 아까 이야기한 천수상한 것이 치수형을 제대로 온화하게 잘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고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게 컸다는 거죠. 그래 이 나무도 마찬가지, 이 생명체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치우침과 지나침이 없이 중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좀 많이 쓰는 건데 선생님 계시는데 이거 왜 이러노? 중용적이어야 된다. 이게 중용적이라 제가 감히 자꾸 신경 쓰이는데 선생님 계시니까 중용적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중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이 적당한 거잖아요. 부족함도 없이 치우침도 없이 적당한 거다. 이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생년월일을 보면 생년월일시를 보면 여기 이 우리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여기 세분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하늘의 기운을 따로 표시하는 10개의 기호가 있어. 면허증 갖고 계시죠? 면허증 갖고 계시죠? 가벌병정 무기 들어보셨죠? 경신 임계까지가 10개거든요. 그걸 여기에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지지에 띠는 아시잖아요. 지띠, 소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일수리 12개가 요거는 땅의 기운들이거든요. 그래 하늘의 기운과 아까 천수상 지수형이죠. 하늘의 기운과 천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서 아까 그 10개하고 12개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기운이 돌아가는 거죠. 이 기운이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생년, 월, 일, 시 요게 2개가 하늘의 기운하고 땅에 맞물려서 4개의 기둥을 만들어요. 4개의 기둥을 만들어. 사주. 그 다음에 4개의 기둥을 만드니까 아까 하늘의 것 4개, 땅의 것 4개. 8개 글자. 사주, 팔자. 예. 그래, 사주, 팔자가 아까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이걸 움직이는 걸 음양의 변화라고 합니다. 음양의 변화를, 아까 주역에서는 보면 계속 양과 음이 변하여 또 양과 음이 변하고 또 양과 음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8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또 양과 음이 변하고 또 여기서 양과 또 음이 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8개가 만들어지거든. 그래 음양의 변화라는 게는. 그래 그 음양이 결국은 자연이거든요. 낮과 밤이잖아. 이 변화가 아까 저는 조금 더 점점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너 그만 자라야 돼.
자꾸 자라면 어떻게 하니? 계속 청소년으로만 있을 거니?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이거 마찬가지죠. 너 이제 그만 자라고 열매를 맺어라. 이게 자연이신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해서 중용에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에 다 잘 맞아야 돼. 어느 하나도 넘침과 부족함이 없이 잘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세상이 필라 하는데 너 그만 자라 해보면 뭐야 합니까? 일찍 어린 청소년 시기에 너 그만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적당한 시기에 지가 이 생명체가 아이를, 우리 인간들을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잖아요. 뭔가를 만들 수 있을 때, 이세를 우리 인간들을 볼 때. 그럼 그때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이가 보통 이제 이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 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다 어른인데도 그치 그래 하느냐 이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인데도 보면 시간이 너무 멀쩡한 또 어른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자연에서도 다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는 거죠. 그래 이것들이 다 맞아야 중용적이다 이 말이건데, 하나이라도 치우치지 않으면 중용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 우리들의 사람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어느 한쪽을 안 치우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용적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어떻습니까? 중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중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용을 우리 아까 사주 8글자에 보면 중용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 못 살지만은 이 사람 이 사주 8글자를 만들어 놓고 보면 요 글자들을 통해서 중용을 이루는데 부족한 게 과부족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기호로. 그것을 우리는 음양에서, 음양은 음과 양은 이 낮과 밤을 계속 변화하는 이런 거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음양이라 하면 음양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나중에 진도 나가는 첫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 음양이 변화하거든요. 그 이 음양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 양은 보이는 것이고 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보거든요. 음양이 따로 있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데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늘은 양이고 땅이 음일 것이다 이런 거요. 그 남자는 양이니까 하늘과 동급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땅과 동급이고, 그래서 남자는 하늘, 저거 마음대로 그래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점에서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는 음이고 오늘 탁 태어남과 동시에 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기호는 더하기를 합니다. 음은 빼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시하거든. 여기 양이고 여기는 음이라요. 보임과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언덕에서 볼 때 양지 쪽과 그늘진 쪽, 보이는 앞면과 뒷면 다 음양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이것을 이용하는 단순 논리로 음양으로 보니까 세분화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겠습니까? 인간이 평생 살아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안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음양을 5가지로 좀 더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게 오행입니다. 그게 오행이라. 그 우리는 이제 음양 오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따지고 보면 저게 오행이라. 그 음에서 양으로 오는 거, 양에서 음으로 다시 가는 거, 다시 음양으로 이루어오는 이 과정을, 음양이 변화하는 과정을 5개로. 그래 음에서 여기 음에서 탁 나오면서 양으로 가기 시작한과 동시에 많이 올라갔다가 시작의 급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싹 속으로 돌고 어느 점에서 요거는 이제 음양으로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 목의 기운이라 하고 이제 이런 게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 목화토금수 이 5개 하는 기운을 다각도로 표현합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자, 그만 자라게 하는 기운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죠? 우리 인간들도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만 자라게 한다는 기운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너 그만해. 절대 안 자랍니다, 더. 서장훈이도 그만큼 컸다가 안 크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니까 몸의 수분이 줄어들죠. 오히려 키가 줄어든다. 이 스톱하는 이 기운, 이것도 여기에서 5개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이거 기운, 태양의 기운, 밑에 이 물의 기운, 그죠? 이 다 하나의 기운들이라. 이 몸이 자라기 시작했는 이 나무, 자라기 시작한 이것을 목의 기운이라거든. 막 튀어나가려고 많이 막 자라는 이것도 화의 기운이라고. 이걸 이 5가지를 세분화했는 걸 다각도로 비교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장 이제 명략을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지금 표출하는데, 여기서 열매 맺는 거는 내가 자식을 놓고 성년이 되고 자식이 놀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령대, 그죠? 근데 충분히 자식을 다 그래야 지구 인류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결혼 안 하고 결혼 늦고 자식 안 낳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문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에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야 되는데, 그죠? 나의 자식을 튼튼하게 다 낳아야 되고, 그러면 자연히 또 이것들이 또 씨앗으로 돌아가고 이 순환하는 이 한 세대가 여기에서 아까 주기종의 환경처럼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 사주를 딱 열어보면, 아까 사주를 딱 열어보면 어느 여기에서 기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운 중에 얘는 이 기운이 많구나. 뭔가 씨앗에 좋은 유전자만 많이 갖고 있네. 그러나 이것을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서 이 좋은 유전자를 다시 자라게 해서 왕성하게 자라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이것들을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이 충분한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기까지가 다른 거는 다 좋았어. 여기 일하게 오늘 지하에 있을 때, 씨앗으로 있을 때 이 환경이 또 다 좋았어. 여건이 또 자라나는 여건이 좋았어. 그러니까 딱 하늘의 태양의 기운도 좋아서 잘 자랐어. 그런데 뭔가 딱 가두리 그만해 하지 않으면 야는 계속 자라기만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은, 성년이 되면은, 나도 후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성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자란다. 그 뜻은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아이로만 있다는 거잖아요. 스톱해줘야 되는 거죠. 스톱해주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결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정 아이고 뭐 이 세상이 좋았어, 친구들이 좋아서, 놀기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내 생각 이제 나도 열매 맺고 내 인생 뭔가를 찾아야지. 이 기운이, 이 변하게 하는 이 기운을 우리는 아까 5개 기호 중에 가운데 차지하는 토라고 합니다. 변화하게 하는 토라고 하거든요. 이 열매 맺게 하는 거.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진행해 나간 거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결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사주를 딱 열어보면 내 인생의 결과, 열매를 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5개, 아까 세분화 시켜놓은 것 중에서 보면.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데 내 사주를 딱 열어보니까 금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나는 거죠? 이 사람은 한평생 삶은 참 이래 잘 가는데 그 사람 자기 인생에 뭔가 아름다운 결과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중중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용을 이루고자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연의 이 변화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래서 저는 명리학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거다. 이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명리학을 쉽게 접근하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사주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사주를 푸는 근본은 뭡니까? 중용적이지 못한 것을 찾아서 부족한 우리 인간들한테, 그죠? 부족한 나한테 뭔가 내 삶에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좋게 아름답게 살아나가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우리가 배워서 지식을 얻어서 그런 이제 지혜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이죠. 그 이 명리학이라고 해서 보면 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명리를 이렇게 씁니다. 명리를 이래서 명리학을 이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뭐 사람들은 저 뭐 점장이 비슷하니 뭐 그렇게도 그래 인식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저 이야기도 뭐 역학자라 하지만은 또 뭐 이상한 사람 무속인 비슷한 그런 동급으로 이렇게 이제 이 비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무식한 놈들이 그러는 거고 그 무지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명리란 그냥 뭐 한자로는 목숨 면자 이치리자지만은 자연의 이치죠. 그죠? 자연에 변하지 않는 또 변함과 변하지 않는 그죠? 이 이치 속에 우리 인간들의 목숨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이런 측면에서 명리학을 이해를 하시면 명리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명리학을 이제 이런 각도에서 근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명리학을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없습니까? 제가 완벽하게 전달했네요. 감사합니다. 전반전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